민주노총 요구로 시작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최종 합의가 민노총 일부 강경파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됐죠. 지난 1일 벌어졌던 일입니다. 좌절했던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이번에 승부수는 던졌죠. 오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한 건데요. 합의안이 부결되면 사퇴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김 위원장 모시고 저간의 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일이었잖아요. 그 노사정 대표제의 그 회의 협약식 최종을 앞두고 오시지도 못했는데 예. 일부 강경파의 물리적 저지 때문에 못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하는 거는 그 저희 내부의 최종적 의견들이 좀 모아지지 못하고 모아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제가 이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의 자체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해서 회의 시작 전에 한 15분에서 한 20분 요 사이가 이 전에 참가하기 어렵겠다라고 저희가 그 통보를 좀 한 거고요. 네. 그 전날 계속 회의들이 이어져 왔고 그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정말 1박 2일간의 토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토론을 마치고 나서 그 대표자 회의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좀 이렇게 압축돼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민주노총에 있는 산별 대표자들 또 지역본부장들이 모여 있는 이러한 회의나 기구의 의견들을 얻어서 그리고 또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설득을 하고 그러고 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과정이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게 저희 입구에서부터 막히고 또 회의 자체를 이제 또 이제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물리적 제재들 이런 것들이 좀 이동되면서 또 이동조차 이제 잘 안 되니까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최종 그런 결정을 짓겠다 이렇게 제가 선언을 하고 그날 회의에는 사실상 참가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시대의원 대회가 지금은 어쨌든 이제 개최를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일 모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대의원대회를 7월 23일 입니다. 열어서 이른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최종 합의안을 추인받겠다.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서 지금 진행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레 이제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노동 대의원들의 의견을 올리고 온라인으로 예, 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토론도 하고 답변도 예. 하고 그런다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7월 13일 날 대의원 대회를 이제 공고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7월 13일 날부터 그러면 또 하루 동안은 저희 안건을 또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요. 네. 또 이틀 동안은 안건에 대한 또 설명 동영상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설명 자료라든가 또는 이제 요약본 그다음에 또 보기 쉽게 만든 이걸 또 다시 게재를 한 이틀 동안 하고요. 그다음에 나흘에 걸쳐서는 이 안건에 대한 질의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한 응답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오늘 내일 온라인 토론회를 합니다. 오늘 내일 토론회. 예, 그래서 네. 오프라인 토론회도 지금 한 것을 그 온라인 토론회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의견을 올리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날짜로 치면은 한 8, 9일 정도 기간 동안에 오프라인 대의원대에서 모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어쨌든 담을 수 있도록 온라인에 담을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두고서 그렇게 해서 23일 날 대의원 대회에서는 이제 그것을 다 보고 우리 대의원들이 전자투표로 동의 여부를 그 확정을 할 수 있도록 대의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1,480명입니다. 1,480명인데 절반이 이상이 참석해 절반 이상의 그 표를 온라인 얻어야 투표에 되는 거죠? 참여를 해야 그게 유효하고요. 유효하고. 또 그 절반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이 합의안의 추인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 위원장님께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잖아요. 10분짜리 동영상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니까 정파의 상층부가 민주노총 위에 군림하고 물리적 압력으로 교섭을 끝내는 것은 100만 민주노총 대중 조직을 망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민주노총 내부의 정파 문제를 꺼내셨더라고요. 정파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 민주노총의 활동이라든가 민주노총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이제 그러한 어쨌든 모임들을 가지고 그런 그 정치적인 활동을
대중노동조합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런 활동도 같이 하는 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통상 이제 그 표현을 이제 의견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견 그룹. 네, 의견 그룹. 그럼 민주노총 조직원들이 다 정파 그룹에 속해 있나요? 아니 그렇지 그거는 않습니다. 않고. 예, 그렇지 않고 민주노총 조합원들보다 활동을 오래 하신 간부님들 중심으로 간부님 중심으로. 예,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일선 현장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 그룹들의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정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의견 그룹에 있는 멤버십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정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어쨌든 뭐 의견 그룹이나 이런데 멤버십을 갖고 있지 지금도 않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도 듣기로는 그래왔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파다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런 어쨌든 또 뭐 의견 그룹이 따로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국민파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노동조합 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뭐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면서 분류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어떠한 모임이나 조직의 뭐 회원, 멤버십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쪽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속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국민파에 반대해서 예. 중앙파와 현장파가 있다. 그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 노조 활동을 폭력 시위를 주장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정파를 할수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예,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그런 이제 의견 그룹들이 어쨌든 노인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에도 펼 수도 있고요. 이것과는 또 별도로 또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민주노총의 전반적인 이런 활동이나 사업 계획들은 민주노총의 각종 중요한 회의단에서 결정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집행을 하는 과정에 그분들의 의견들이 좀 어떤 때는 강한 영향력을 미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도 있고 이제 이런 과정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번에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분들의 의견들이 이제 저한테 직접 전달되는 과정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 분들이라는 것은 정파에 속한 그러니까 이제 분들. 뭐 의견 그룹에 있는 의견 분들의 그룹. 근데 그 분들이 동영상에는 정파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쉽게 표현하니까 우리 조합원들이나 대의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통칭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그 때문에 정파가 중앙파, 현장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건 말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뭐 글쎄요 중앙파, 현장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아마 거기 구체적인 멤버십을 갖고 있는 이렇게 의견 그룹들 간에 있어서 명칭은 아마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겁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아마 더 여러 가지의 그 그룹들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찌됐든 이름이야 어떻게 부르든 그 정파의 상층부가 이런 사회적 교섭을 끝내는 것은 100만 민주노총 대중 조직을 망치는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위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직선으로 선출이 됐기 직선 때문에 선출됐습니다. 그런 정파를 아우르는 그런 일을 좀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주노총이 이것은 사실 안 가본 길입니다. 안 해본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대화를 할지 말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지 또 마지막 마무리나 그 타결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그 자세한 내용들이 민주노총에 무슨 뭐 규약이나 규정대로 있다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할지 말지부터도 그 저희들이 의견들이 상당히 셌습니다. 가장 일례가 지난 2019년도 1월달에 있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참가를 둘러싸고 경산호위. 저희 정기대 의원들 모습처럼 거기는 참가할지 말지부터 사실상 충돌이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은 이제 축적되지 않은 채 이거는 이제 원포인트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표현하기는 허들을 이렇게 하나씩 넘어야 되는데 그런 허들을 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허들을 넘기 어렵다고 경기에 참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노력, 소통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게 좀 부족하면서 그 비판의 지점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봅니다. 일부 정파라든지 바로 그런 층의 합의안을 동의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해고 금지가 포함되지 못했다. 해고 금지가 그다음에는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불분명하고 자본 또는 경영계에겐 특혜를 주고 노동자들에게는 고통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반대하는 예, 측에서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논리고요. 예, 예. 그 논리에 문제가 많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좀 그 문제 하나하나 짧게 설명 좀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고용 유지입니다. 네. 해고 금지랑 고용 유지랑 같은 말이긴 하지만 고용 유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이른바 신용도, 금융, 그다음에는 사회 안전망 이게 핵심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과 각종 제도적 조치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해고 금지라는 그런 추상적인 용어로 그냥 선언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구체적인 거를 만들어내자 이거고요. 첫 번째. 고용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담자. 예, 그런데 그렇게 반대 저는 세력은 해고 그것이 금지라고 하는 민주노총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예, 지금 뭐 주장하는 해고 거예요. 금지라고 하는 네 가지를 선언하지 못했다. 뭐 좀 이렇게 다소 이제 추상적인 네.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른바 경영계 또는 그 재계의 희생을 우리가 그 담보해내지 못했다 또는 특혜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책임을 더 구체적인 책임을 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재계에 있어서. 네. 하지만 중요하게는 이 고용 유지를 위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재계도 노력한다고 돼 노력한다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는데 고용보험료를 인상을 하는데 저희만 인상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사용자도 내는 거죠. 부담해야 사용자도 됩니다. 같이 내야 부담하니까. 됩니다. 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같이 내야 그렇죠. 됩니다.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금이 확장된 이른바 그 장려금 내지는 그러한 그 기금들도 경영계가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그 같이 결의하게 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사회적 대화를 할 때 임금의 동결, 삭감, 반납 이런 게 이제 저희 이제 노동계가 내야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저쪽은 그럼 우리 네. 고용을 구체로 어떻게 해줄게? 네. 라고 이 공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면 꼭 부작용이 생기거나 사실상 과제를 못 풉니다. 네. 그래서 임금과 고용을 맞바꾸는 그런 기존의 사회적 대화 공식은 저희들이 이번에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걸 폐기했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에 중점을 뒀고 거기에 전국민 고용보험도 날짜는 안 박혀 있지는 않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14개 업종의 이른바 사용자 전속성을 없앤 100만 명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과 네. 지난 7월 8일에 정부 입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성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기존에 해고 금지가 없다, 자본한테 유리한 것이다, 또는 좀 불분명하다. 네. 육자회담 제가 얘기합니다. 이게 육자회담이거든요. 네, 그 북한 문제 해결을 육자회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위노조 노사교섭처럼 올해 임금은 몇 프로, 뭐 복지 무슨 수당은 얼마 예. 이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그 사회적 대화는 아니거든요. 그럼 위원장님 그렇게 노사정 실무 대화에서 합의를 이끄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의원 대회에서 예. 투표에 붙일 텐데 뭐 자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의 토론의 양상을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세를 이렇게 좀 어제 보여주신다고 반대하시는 할까요? 분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부산 지역 본부장, 충북 지역 본부장, 금속노조 위원장 예. 꽤 많은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대의원의 절반 이상이 위원장님 예, 안을 그렇습니다. 폐기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까? 지금 그분들 중에서 아마 800명 가량 되는 분들이 그럼 이미 이제 과반은 조금 네. 넘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폐기하거나 아니면 임시대의원 대회를 아예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사실 이제 임시대의원 대회는 위원장이 규약에 따라서 소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참여해서 부결을 시키자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방향을 좀 선회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임시대의원대 온라인 공간이라도 이렇게 좀 참여를 하셔야 네. 되는데 질의나 토론회를 참가를 안 하세요. 오늘도 토론회를 했는데 질의하면 정확히 답변을 해주고 싶은데. 예. 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오늘 이제 토론회 예. 찬성 셋, 반대 셋 이래서 저희들이 오프라인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예. 근데
한 이틀 정도 공지도 하고 했는데 찬성자만 3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맥도 좀 빠지곤 했는데 그쪽 반대 세력이 좀 약화된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외면하는 건가요? 좀 그런 뒤에 후자의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외면하는 도리어 겁니까? 그냥 임시대의원대를 열어서 그냥 뭐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냥 결론 빨리 내리면 되지, 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모레 같습니다. 임시 대의원대를 해서 가결된다면 앞으로 위원장님 어떻게 이제 이것이 저희는 가결된다고 하면 첫 번째는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제안해서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닥치고 있는 그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 그 재난이 가져왔던 불평등 양극화 해소가 되지 않고 더 벌려왔던 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책임을 강조하는 이게 전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춘 한국 사회에 보다 새로운 공동의 노력들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네. 저는 뭐 대표자위는 그 개최가 돼서 거기서 나올 이제 후속 조치들 각종 이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제조업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데에 닥쳐 있는 문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그 대화를 또 이어갈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면 특히나 관광, 서비스, 숙박 이런 데가 거의 매출이 뭐 이렇게 뭐 아주 이게 빗면처럼 흐르는 게 네. 아니라 이렇게 절벽처럼 네. 뚝 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막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또 저희들이 할 거고 그게 무엇으로 그 뒷받침돼야 되냐면 이른바 21대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월급 명세서조차도 그 달라고 할 권리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번에 되게 많이 고생하셨던 택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노동 3번이 주어지는 그리고 이제 오늘도 또 사고가 났습니다만 이렇게 산재 사망 사고가 나오는 중대재해. 중대재해 여기에 대한 강한 조치들을 포함한 이러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올해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래서 전태일 3법으로 명칭을 그 세 가지 했어요. 법안을 중점적으로 전태일 하시겠다. 3법을 올해 지금 정부 여당이 이 다수를 차지한 정부 여당이 이런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또 민주노총의 신뢰를 바탕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지면 좀 더 저희들이 목소리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만약 부결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결되면 뭐 저는 이미 이제 그 어떻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 최종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본하고 정권에 이렇게 굴복한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본에 뭐 특혜를 줬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네, 식이죠. 그런 건 그런데 아니겠지만. 이러한 좀 집중적으로 차분한 토론 그리고 내용이 어떠한 건지가 좀 전체적으로 우리 조합원들 대의원들한테 확산되면 대의원들의 저는 동의를 얻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안은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이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제1노총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부정 못하는 아주 최대의 공적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 공적 조직이 하나인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선언 그리고 사회적 선언에 대한 또 그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시발점, 디딤돌 좀 이렇게 좀 그 판단한다라면 우리 대의원들이 정말 현명하게 결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한국의 제1노총인 민노총 정말 기로에 섰네요. 김명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